안녕하세요, 한상준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DJI 스파크의 장점에 대해서 리뷰해 보았는데요. 원래는 장점과 단점을 한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잘라가기로 했어요. 혹시 저번 영상 장점 리뷰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스파크의 단점과 또 드론 자체에 대한 고민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럼 원래 영상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지금까지 스파크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스파크가 와, 이거는 엄청나게 좋은 드론이구나 싶기도 한데 사실 스파크는 좀 깔게 많은 드론이기도 합니다. 스파크의 단점을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스파크의 단점 첫 번째는 사진 화질입니다. 스파크는 카메라가 여기 있는데 센서는 2.3분의 1인치 센서를 쓰고 있고 1200만 화소로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핸드폰 카메라들이 보통 3분의 1인치 센서를 쓰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얘가 2.3분의 1인치로 좀 더 크니까 이미지 퀄리티가 우수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카메라 업계에서는 판형이 깡패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판형이라는 게 센서의 크기거든요. 센서는 렌즈를 통해서 빛을 받아들이는 면적인데 그 한 픽셀당 단위 면적이 넓을수록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노이즈도 적고 심도 표현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이미지 퀄리티를 올려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센서 크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2.3분의 1인치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이미지 퀄리티가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더라고요.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것에 비해서도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뭐 요즘에 폰카가 워낙 잘 나와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런 것들이 극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메라의 스펙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조리개는 f2.6이고요 화각은 풀프레임 환상 기준으로 25mm 정도의 화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폰카들이 28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28mm보다 좀 더 넓게 찍히는 광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드론은 풍경을 찍을 일이 많으니까 화각이 넓을수록 좀 광활하게 담을 수 있어서 그런 점은 좋겠죠. 하지만 뭐 25mm가 그렇게 엄청나게 광각은 또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풀프레임 카메라에서 표준점으로 많이 쓰는 렌즈가 2470인데요 23mm에서 70mm까지 되니까 얘는 그 2470 렌즈의 최대 광각단에서 조금 적게 찍히는 그런 정도의 화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파크 카메라에서 제가 제일 아쉬웠던 점은 로우 촬영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저처럼 후보정을 하는 사람에게는 로우 파일이 되게 필수적이거든요. 로우 파일은 그 카메라가 사진에 빛을 담아서 그 색 정보를 모두 다 갖고 있는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JPG 파일보다 사진 용량이 좀 더 크고 무거운 파일이고 약간 플랫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를 이제 다이나믹 렌즈를 다 살려서 되게 밝게 나오는 거는 좀 어둡게 만들 수가 있고 되게 어둡게 나오는 건 좀 밝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로우 촬영이 안 되니까 당연히 그런 다이나믹 렌즈를 다 쓸 수가 없고 색 온도 같은 것도 맞춰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색감 조정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스파크의 단점 두 번째는 동영상 화질이에요. 사진 화질뿐만 아니라 동영상 화질에서도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파크는 1080p FHD 화질로 녹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 핸드폰이나 다른 드론들이 4K 촬영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하다못해 되게 작은 그런 고프로 같은 기계들도 다 4K 촬영이 되는데 물론 뭐 캐논의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아무튼 4K 촬영이 요즘 대세인데 얘는 FHD밖에 안 된다는 게 좀 아쉽긴 해요. 물론 뭐 4K가 사용화되지 않아서 그게 큰 문제냐 싶기도 한데 사실 4K로 찍은 거랑 FHD랑 놓고 보면은 화질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저는 뭐 4K 모니터를 쓰기도 하지만 그냥 일반 모니터로 봐도 그 화질 차이는 상당히 나는 편이에요. 그리고 스파크는 로그 촬영이 안 돼요. 로그가 뭐냐면 사진에서 로우 파일을 써서 그 색 정보를 다 살려서 후보 조정을 하는 것처럼 로그 파일은 이 영상의 다이나믹 렌즈를 다 후보정으로 살릴 수 있게 되게 플랫하게 찍은 그런 포맷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로우 파일이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로그 촬영이 스파크에서는 안 됩니다. 로그는 뭐 소니에서는 S 로그가 있고 캐논에서는 C 로그가 있고 이 DJI에서는 D 로그가 있어요. 근데 매빅 프로 같은 경우는 D 로그를 당연히 지원을 하는데 얘는 아무래도 보급기이다 보니까 D 로그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로 찍은 영상으로 컬러 그레이딩을 좀 해봤는데 그렇게 예쁜 색감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사진으로 따지면 JPG를 보정한 느낌이랄까? 그렇게 마음대로 안부를 올리고 명부를 내리고 색감을 조절하고 이런 게 잘 먹히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유명 유튜버 분들이 찍으신 그런 아름다운 영상미를 얻으려면은 그 컬러 그레이딩은 좀 필수 같은데 그런 정도까지를 위해서라면 스파크는 좀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스파크의 세 번째 단점은 팜 컨트롤이에요. 팜 컨트롤은 아까 제가 얘가 셀피 드론으로 많이 광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마케팅 포인트로 삼았던 부분인데요. 팜 컨트롤이 뭐냐면 이렇게 손으로 드론에게 인지를 시키면은 이 드론이 손을 잡고 내가 손을 이렇게 흔드는 대로 쭉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게 뭔가 아이언맨 같기도 하고 포스를 쓰는 제다이 같기도 하고 해서 그런 로망 때문에 저는 와 이거는 대박이다 하고 되게 사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실제로 팜 컨트롤을 많이 써본 결과 팜 컨트롤은 정말 개똥. 아무튼 팜 컨트롤을 하다 보면 되게 화가 나요. 손바닥을 제대로 인지를 하지도 못하고요. 이렇게 따라오면 놓치기가 십상이에요. 그리고 뭐 처음에 셀피 드론이라고 광고를 할 때는 이렇게 손바닥으로 조정기 없이 손바닥으로만 조정을 하다가 이렇게 안녕하면은 얘가 쭉 멀리 가가지고 사진 찍는 포즈를 이렇게 저장하면은 사진이 찍힌다고 하고 그런 것에 제가 되게 반해가지고 샀었는데 그게 성공한 적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팜 컨트롤에 환상을 가지신 분이라면 스파크를 사면 좀 사기당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파크의 단점 네 번째는 배터리예요. 스파크는 배터리가 최대 16분 정도 비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써보기에 한 10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스마트폰에 로우 배터리 경고가 떠서 계속 경고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비행과 촬영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한 10분 정도 넘으면 이제 다시 돌아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0분이라면 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배터리 하나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저처럼 플라이모어 세트를 구매하면은 배터리 3개로 30분에서 45분 정도 이렇게 날릴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또 사람이 한번 날리다 보면은 쭉 이어서 계속 날리고 싶은데 이렇게 끊었다 가면은 맥이 끊기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하나가 좀 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DJI 스파크를 쓰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몇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얘가 정말로 휴대가 간편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300g 밖에 안 되고 크기가 손바닥만 하기 때문에 휴대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가방은 어쩔 수 없이 하나 더 들고 가야 된다는 게 약간 꺼려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스파크보다 상위 모델인 매빅 에어나 매빅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개가 접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크기는 얘보다 클지는 몰라도 이렇게 날개가 튀어나와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카메라 가방에 있는 파티션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얘는 이놈의 날개 때문에 이렇게 넣어도 걸리고 또 이렇게 넣으면 파티션에 걸리고 해서 원래 쓰는 카메라 가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숄더백을 하나 더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 점이 휴대가 오히려 휴대하기 좀 힘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접어지는 매빅 에어나 매빅 프로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그리고 이거는 스파크의 문제라기보다는 드론 자체에 대한 문제인데요. 생각보다 드론을 날릴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비행 제한 구역에 대한 문제인데요. 특히 서울 사시는 분들은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드론 쓰는 사람들도 많고 한강 가면은 다 이렇게 연날리듯이 드론 날리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거를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한강에서 드론을 날리는 게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한강뿐만 아니라 서울의 웬만한 지역에서는 다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뭐 군사적으로 중요하기도 하고 사람이 워낙 많고 중요한 시설들이 많으니까 뭐 테러 위협 같은 것 때문에도 그럴 것 같긴 한데, 드론 쓰는 사람들은 그 비행이 가능한 구역인지 보는 어플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보통 서울은 거의 다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고, 아니면은 공항 근처 같은 부분도 당연히 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군사 시설이 있다라 했지. 그래서 보통 대전에서도 거의 다 서울처럼 비행이 금지되어 있는 구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 근처에서 드론을 날리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점은 드론을 처음 구매하실 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드론을 날리는 경우가 보통 이제 여행을 가서 많이 날리게 되는데요. 여행을 가게 되면 나 혼자 가는 여행에서는 뭐 얼마든지 날리고 놀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이제 동반자가 있다 보니까 동반자의 눈치를 어느 정도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동반자들도 처음에 날릴 때야 와 신기하면서 되게 안녕하면서 영상도 찍고 적극적으로 해주는데, 이거를 2번, 3번 막 장소 바꿔서 여기서 또 날리고 저기서 또 날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슬슬 좀 지겨워해라 하고 또 날려? 약간 이런 반응이 오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욕에 갔었는데 그때 이 스파크를 들고 갈지 말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데서도 찾아보고 했는데 명확히 답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되게 그 대답들이 그냥 가져가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유튜브에서 드론으로 찍은 영상을 검색을 해봐도 뭐 자유의 여신상이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이런 유명한 랜드마크, 그러니까 맨하튼 근처죠. 거기서 찍은 영상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멀리 뭐 브루클린 남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찍은 영상밖에 없었는데, 맨하튼 전체가 비행 금지 구역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뉴욕을 갔을 때 다른 촬영 일정도 많은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드론을 날리기는 좀 스케줄상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런 랜드마크가 안 보이는데 거기서 날려서 뭐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안 가져갔는데 결론적으로는 잘했던 것 같아요. 대신 미국에서는 하와이 갈 때는 드론을 챙겨갔었었는데, 그때 가족들이랑 여행 갔었는데 정말 잘 활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와이는 뭐 자연경관도 워낙 멋있기도 하고, 그리고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닌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드론을 좀 마음껏 날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가족들의 눈치를 조금 보기는 했었어요. DJI 스파크를 총평해보자면 드론 입문자들에게는 상당히 괜찮은 모델이지만 사진가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모델이다 라고 총평을 할 수 있겠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